녹화에는 다 보이더라고. 내가 화면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강의 막판에 세팅하는 거를 그렇죠. 녹화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나중에 녹화된 걸 끝부분만 보시면 내가 얼마나 답답했을까를 알 겁니다. 아, 열받으시오. 요게 지난, 어, 그, 뭐예요. 공자가 50대에서부터 20여 년간을 돌아다닌 그 지역의 그 활동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이 비행기 없었던 시절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낙양까지 왔다 갔다. 좀 이따가 이제 얼마나 먼 거리인가 한번 보세요. 정나라. 그다음에 밑에 초나라 지역까지. 예. 그래서 요거를 뭐냐? 보이시죠? 이 지도. 이게 이제 공자가 요 노나라 여기 아니에요. 노나라인데 앞선 지도하고 결합해서 보면 공자가 요 정도를 돌아다닌 거예요. 요 정도를. 진나라 빼고. 이 포인터 보이죠? 아니, 마우스 포인터 안 보여요? 포인트가 총나라에 있는데요? 어? 총 아니야? 총? 마우스 포인트 내 거구나. 라스를 한 했더니 정신이 없네. 낮에 점심 먹으면서 그냥 혼자 반주로 한 잔 했더니 그리고 자고 자, 우리 지난주에 이 교재 피세요. 아, 황사님은 교재가 또 없구나. 그거 읽으세요. 이 대놓고. 백성에게 여기서부터 오시면 돼요. 저기 안 선생이 읽으시죠. 황사님 화면을 잘 보세요. 아니, 아, 여기 아니다. 이거 맞아요. 맞나? 어. 읽으세요. 백성에게 성심을 다했다면 출병하십시오. 상공 심판에 제나라가 노나라를 치려고 출병했다. 상공이 이를 맞받아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조기라는 사람이 공을 아련하려고 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말렸다. 높은 분이 꾀하는 일인데 우리 같은 무지망이가 참견해서는 안 되네. 그러나 조기는 막무가내였다. 높으신 분들은 눈이 어두워 멀리 내다볼 수 없는 법이오. 그는 기어코 장공을 만나 이렇게 얘기 들었다. 무엇을 믿고 싸우려 하십니까? 황사님 포인터 따라오시죠? 예. 평소에 나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충분히 주어 편안히 살게 해주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백성 모두가 공을 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신이다. 나는 늘 조상께 정성을 다해 희생을 바치고 제물을 올려 제사를 드렸다. 그러므로 나를 구워 살피실 것이다. 그것은 자그마한 성에 지나지 않으므로 신들은 고통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행한 공정한 재판이다. 나는 세상의 백성에게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해 주었다. 아, 그건 백성에게 성심을 다했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싸워볼만 합니다. 그 싸움에 승리를 데려가 주십시오. 장군은 그를 자신의 병차에 태우고 장작으로 가서 제나라의 군대와 대치했다. 장공이 돌격을 알리기 위해 큰 북을 치려 하자 조기가 말렸다. 아직 아닙니다. 조기는 적군이 큰 북을 3번 울린 다음에야 말했다. 지금 쳐야 합니다. 조기가 시키는 대로 하자 제나라 군사가 무너졌다. 장공이 제나라의 패잔병을 추격하려 하자 다시 조기가 말렸다. 아직 안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병차에서 내려 적군의 병차 먹기를 살펴본 뒤 병차 앞에 가로장 위에 올라서서 적군을 바라보고는 말했다. 이제 추격해
번째 북쪽에 이상 폭이 일어나고 두 번째 북쪽에 그 기가 떨어지며 세 번째 북쪽에 이르러 사그라지고 맙니다. 적의 용기가 없어졌을 때 우리의 용기가 솟구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는 대국이니 조금 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복병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적의 병사 바퀴와 깃발의 움직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흔적이 마구 흩어진 것을 보고 복병이 없다고 확신했기에 추격해도 좋다고 했던 것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그 공자의 그 간단한 은공원년 정백이 원에서 탄과 싸워 이겼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미연대의를 설명하는 내용을 봤고요. 오늘 요 대목은 조기와 그러니까 장공과 그 조기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이제 장공이 자신감에 있었던 근거를 지금 세 가지로 들고 있잖아요. 어, 첫 번째는 백성을 믿는데 자기가 평소에 백성을 잘 배려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귀신이 도와줄 거고, 그러니까 백성과 귀신이 뒤따르면 내가 전쟁에서 못 이길 게 없다. 근데 신하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전쟁의 승패를 장담할 수 없다. 근데 세 번째 장공이 제시한 근거가 뭐예요? 공정한 재판. 이게 이 당시에 그러니까 백성에 대한 단순한 배려라든가 조상에 대한 제사만 가지고 정치의 리더십이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공정한 재판을 나는 꾸준히 해왔다라고 하니까 신하가 그렇다면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도 전쟁에 참여하겠다. 예, 상당히 의미심장한 예죠. 김유진 선생은 혹시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적이 있었나요? 그러면 행복한 삶이시네. 저, 그래도 이게 주변 얘기 들어보면 안 그런데. 그, 민사든 뭐든 보면 결국은 돈 싸움이에요, 그것도. 변호사를 누굴 쓰느냐에 따라 달라. 오늘날에도 그 지경이니까 뭐 2500년 전에 말할 것도 없죠. 그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미진 선생님 읽으세요. 하늘이 일으킨 자는 막을 수 없다. 하늘이 일으키려는 자는 막을 수 없다. 태고음 23년 아버지와 통곡의 총리인 여의의 관계로 본국에서 쫓겨난 진나라의 군자 중이가 천하를 위랑하던 중에 초나라에 이르렀다. 초나라의 송왕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중이 이름을 환대해 주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자가 만일 귀국해 군주의 자리에 오른다면 나에게 무엇으로 보답할 생각이신가? 분께서는 미녀와 금은보화와 비단이라며 얼마든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새의 깃털이나 상아, 모피도 군의 국토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이 거의 진나라에 놔둔다면 그건 분께서 쓰다 남은 것일 터이니 제가 무슨 물건으로 분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는 해도 뭔가 한 가지 보답은 받고 싶네.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하지요. 만일 군의 은혜로 진나라로 돌아가 군주의 자리에 앉는다면 우리 두 나라가 중원에서 군대를 이끌고 대치하는 일이 생겼을 때 저는 참사를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양보했는데도 끝까지 싸우시겠다면 저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팔을 들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곁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영은 자옥은 앞으로 이자가 초나라의 강적이 될 것이 분명하니 암살하는 게 좋겠다고 감했다. 그러자 성왕은 이렇게 대답했다. 진나라의 군자는 큰 꿈을 품고 있으면서도 견실하고 덕이 있다. 그에 비해 지금의 진나라 군주는 충신도 없을 뿐 아니라 나라 안팎이 다 그를 미워하고 있다. 중인은 진나라의 국위를 일으킬 인물임에 분명하다. 하늘이 일으키려는 자를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늘의 뜻을 어기면 반드시 천벌을 받는 것이다. 요것도 유명한 얘기예요. 하늘이 일으키는 자는 예,
이게 왜, 아, 이걸로 해야 돼. 아니, 근데 왜 안 그려져? 어? 이게 밑으로 오면 이렇구나. 아, 이런, 요거요. 이 대목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녹화할 분량에 국어가 있는데요. 국어에서도 이 중이, 여기 이복 형제잖아요. 요 지도 이따 설명 따로 드릴게요. 일단 다 읽으세요. 흥왕은 그렇게 말하고 중이를 진나라로 보내주었다. 예.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어, 이거 희공이 이제 노나라 희공이고, 아까 공유를 중지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지도가 어디 있었나? 여기 지금 이 희공은 노나라 희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진나라에 그 이복 형제 간의 정권 쟁탈이 있었어요. 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할 텐데 이 지도 보이시죠? 아니야, 아무도 안 보여. 그럼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중에 녹화 보시면 저는 보이고 녹화는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줌으로 하는 게 장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에버렉이라고 하는 이제 대학교 거의 모든 대학에서 쓰는 프로그램으로 하면 간단한데 이게 이제 고전 강독 같은 거 할 때는 나 혼자 읽고 번역하면 지쳐서 못해요. 근데 그런 어떤 이렇게 쌍방 교감은 좋은데 화면이 동시동시에 이렇게 공유를 못하니까 좀 답답한 점은 있네요. 지금 보이죠? 예, 지금 노나라 희공 때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이진나라 나중에 이게 위요촉 세 나라로 분리가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그 왕실에서 이복 형제 간에 왕권 다툼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정실 부인의 아들인 중이가 핍박을 받아서 전전하다가 노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희공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노나라 군주가 좀 뭐라 그럴까 사람을 떠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진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의 그 스토리입니다. 이 사람이 맹자가 나오는 진문공 이야기인가요? 진문공? 문공이던가? 진문공은 아니에요. 진문공은 춘추세 때예요. 춘추 5패 하나잖아요. 중이가 진문공이가 요즘 헷갈리네. 뒤에 문자 둘이 이게 문이 이렇게 나와. 그 뒤에 보면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망명하는 게 굉장히 복잡했나 봐요. 여기 그 주석에 보면 중이 설명이 있네요. 이 아버지 헌공이 총애하던 여비의 소생인 해제를 후계자로 삼기 위해 태자했던 신생을 죽이고 중이와 그의 아우 이유를 추방했다. 이후 19년 동안 여러 나라를 방랑한 뒤 의형이 되는 진나라 목공의 원조로 다시 이 진나라로 돌아와 62세에 군주를 즉위 위해 천하의 패권을 지었다. 이 사람이 문공인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장담을 못 하겠네요. 근데 요 스토리가 얼마나 거의 모든 역사책에 다 나와요. 이 사기에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 성황 때 이르러서 그 우리 야만의 나라인 진나라로 보내주고 나중에 이제 뭐 여기 보면 19년 동안 전전하다가 나중에 고국으로 들어가죠. 황사님 이거 읽을 수 있겠어요? 보입니까? 가독성이 많이 떨어져요. 천천히 읽으셔 그럼. 성공 2년의 일이다. 신나라 영국 공중 우선세를 하지 않고 세금을 많이 얻어들이면서 담에도 조각을 하는가 하면 궁전에서 아래쪽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불팔 얘기를 한 뒤 사람들이 보고는 그것을 보고 좋아라 하겠다. 어느 날은 요리사가 곰발바닥을 잘못 삶았다 하여 죽이고 여자 관리 여관. 여관에게 그 시체를 가만에 담아 조정 바깥에다 버리게 했다. 그때 조관과 사계가 가만히 밖으로 나온 사람의 손을 보고 깜짝 놀라 여관에게 그 사연을 물어보고는 크게 걱정했다. 그들은 사계에게 함께 공주에게 가서 가나자고 했다. 그러자 사계는 이렇게 말했다. 둘이서 간에 둘이서 같이 간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길을 이어 간할 사람이 없어지고 맙니다. 내가 먼저 간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때 하십시오. 영국은 사기가 두 번이나 땅에 엎드려 말해도 멈추지 않으다가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궁전을 청한 밑에서 세 번째 엎드리고 말하자 그제서야 뒤를 돌아보고 말했다. 내가 좀 심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앞으로 그치도록 하오. 그러나 영궁의 행실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 이에 사기의 뒤를 이어 조정이 나서서 영궁을 말했다. 그러자 마침내 영궁은 화가 나서 자꾸 비참하게 구는 조정을 암살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가을 9월 영공은 무장한 병사를 잠복시켜두고 주연에 참석하라고 조던을 불렀다. 그런 날 조던은 경찰을 지키는 차우시민이 그 음모를 눈치채고 술자리를 달려 올라가 외쳤다. 신하가 공주와 한자리에 앉아 세 잔을 이상 마시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신이명은 말을 마치자마자 조던을 억지로 술자리에서 끌어내렸다. 영공은 음모가 발각되는 것을 깨닫고 배를 풀어 울어주기를 했지만 신이명이 그 기회를 때려주었다. 나는 죽이는 데 인간을 쓰지 않고 해를 부리나니 이게 무슨 일이냐. 아무리 사나운 짐승인데 나를 어떻게 하리요. 조던은 그렇게 외치고 엎드려 싸며 도망쳤다. 일축 이래 조던의 이국적인 충청이 고원에서 영공을 죽였다. 망명길에 오르는 조던은 평에 산을 미쳐 넘기도 전에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되돌아왔다. 그러자 회사 동무는 조던이 공주를 죽였다라고 써서 조정에 공시했다. 조던은 그렇지 않다고 항의했지만 회사는 그 공시를 거두들이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 회사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정경의 신분으로 다른 나라로 망명하려다가 국경을 넘치하고 돌아왔소이다. 따라서 아직도 정경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군주를 시해야만 반역죄를 처벌해야 마땅하오. 그런데도 아무런 힘도 되지 않으니 군주를 죽인 책임자 당신이 아니라는 과연 누구란 말이오. 조던이 이렇게 말하며 탄식했다. 시에 나의 깊은 생각이 오히려 내 슬픔의 근원이로다라는 구절을 구절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야. 예 이게 좀 기네요. 안 선생이 뒤에 읽으세요. 그래서 가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교수님. 안 선생 자리 비었나?
뒷날, 사실을 이것을 추천했다. 뒷날. 공작 이두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부모는 참으로 훌륭한 사관이었다. 법도에 따라 사실이 있는 대로 그대로 말하고 실천했다. 노도는 참으로 훌륭한 대부였다. 법도를 지키기 위해 오명을 그냥 받아들였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조돈이 국경을 넘었더라면 그 오명을 벗을 수 있었으련만. 음. 아니, 여기서 끝나네. 이게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떤 사례냐면, 예를 들어서 그 공직에 있는 사람이 공직 선거에 출마하려면 한 달 전인가 사표를 써야 되잖아요. 이번에 황운하 경찰청장도 사표를 냈는데 경찰청에서 아직 처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공직에 따라서는 사표를 내자마자 자동으로 처리되는 자리가 있고, 아니면 이제 검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약간 비위와 연관됐으면 사표 쓰고서 그냥 그 그만둠으로써 연금이라든가 혜택이 훼손되는 거. 만약에 징계를 받고 그렇게 돼 버리면 연금도 줄어들거나 아예 연금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는 아마 비위에 연루된 검사나 경찰들은 사표 수리가 직접 되질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옛날에는 도로교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직서를 쓰고 군주에게 추방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경을 넘었냐 넘지 않았냐에 따라서 그 신분에 해당하는 책임과 의무가 존속이 돼요. 지금 그 얘기를 가지고 지금 공자가 평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비록 그 군주의 모방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맞지만, 그러나 책임은 네가 아직 국경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책임은 져야 된다. 그래서 조던이 생각이 깊어서 망명하라고 했지만, 이 말도 새겨두세요. 나의 생각이 오히려 내 슬픔의 근원이다. 이 시경에 나온 말을 의역했는데, 아지헤이여, 내가 그리워하다. 자이 스스로 그러한 이척, 글자 잘 안 보이죠? 이게 남길 이자고요. 여러분들은 생각 깊이 하다가 오히려 더 잘못 선택하는 경우 없습니까? 채팅이라도 하세요. 가만히 죽어 있지 말고. 이게 슬플 적자예요. 스스로 그 슬픔을 끼치는구나. 논어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는 꼭 세 번 이상을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얘기를 듣고 공자가 뭐라고 그래요? 두 번 정도 생각하면 좋다. 이 논어에 나오는 특이한 얘기인데, 그 얘기는 이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의 인간형이 뭐예요? 너무 소심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공자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보통 사람한테야 뭐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 오히려 좋을 때가 많죠. 그 다음에 김미진 선생. 힘으로 백성의 언론을 막을 수 없다. 양공 31년의 일이다. 청나라 사람들은 마을의 향교에 모여 정치를 논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연명이라는 관리가 상경 자산에게 이런 풍습을 없애려면 향교를 폐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자산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일을 끝내고 향교에 모여 우리의 정치를 비판하고 있다. 나는 그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평판이 좋은 정책은 거리낌 없이 실행하고 평판이 나쁜 정책은
사람들의 원망을 잠재울 수 없는 것. 물론 힘으로 누르면 그들의 입을 억지로 막을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은 강의 흐름을 억지로 막는 것과 같다. 제방이 터져 물이 한꺼번에 흐르면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지 않겠느냐. 그보다는 조금씩 물을 흘러보내 수로로 이끄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백성의 언로도 이와 같아서 가로막기보다는 들을 건 들어서 나의 약으로 삼는 게 옳다. 연명은 그 말에 감동해 이렇게 답했다. 이제야 소인은 무리한 말씀을 송별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탁 트인 것 같습니다. 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행한다면 모든 적나라 사람들은 님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훗날 공자는 자산의 말을 듣고 전해 듣고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이상 어느 누가 자산을 거두지 못한 사람이라 욕하더라도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예, 수고했습니다. 황 선생님, 자산이 누구예요? 네, 예. 자산이 이제 법가의 원주 중에 한 명이고, 이 자산이 법가의 원주이기 때문에 맹자라든가 육아에서는 안 좋게 보지만, 논어에도 자산을 평가하는 내용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제가 유튜브에 입문해서 그 여러 뭐 보수나 진보 유튜버를 보면서 제가 참 느끼는 게 참 많은데, 뭐 유튜브를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누구예요? 그 국회의원 후보로 민경욱 씨인가? 옛날에 뭐 기자이고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던 사람. 어떻게 대통령한테 개새끼라고 합니까? 국회의원 지위에 있는 사람이. 참 나는 그런 거 보면 그게 여기 지금 유명한 얘기예요. 언론은 제 방에 이거 고여 있는 물과 같다. 그 제 방을 한 번에 그거를 자꾸 통제만 하면 어떻게 물을 막아두기만 하면 한 번에 빵 터져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보수 유튜브들 보면 가짜 뉴스 엄청 많이 뿌려요. 예. 그 누구야 저기 또 김건모 씨도 김건모 공격한 사람이 누구지? 하여튼 뭐 그 얘기는 뭐 복잡한 얘기지만 근데 이 자산의 그 이 공자가 칭찬하는 게 일리가 있는 거죠. 이 적나라는 이런 그 그러니까 여론을 수집해서 정치에 반영하고 그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적나라가 일시적으로는 엄청 컸죠. 그리고 맹자에도 그 자산에 관련된 얘기가 많아요. 그 기억날지 모르지만 그 맹자가 요순임금 관계에서 왜 그 뭐예요? 순임금이 아우가 이복 동생이 왜 우물 청소시키고 뚜껑 덮고 어 이제 땅굴 파고 나와서 자기 방에 가보니까 어때요? 동생이 아주 멋쩍어서 쳐다보잖아요. 그 일화를 제자들이 예를 들면서 순임금이 어? 이복 동생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걸 그 몰랐다면 그건 성인이 아닐 것이고 알면서도 그렇게 좋게 대했다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순임금이 네가 웬일이냐? 형님이 걱정돼서 왔습니다. 그러냐? 그럼 앞으로 자주 와서 여기 나한테 파견된 요임금이 파견해준 관리들도 네가 부리고 그 같이 어울리자.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일화를 가지고 제자들이 맹자한테 따지는 거예요. 몰랐다면 어떻게 성인이 모를 수 있냐고. 알았다면 어떻게 위선적인 그런 행동을 취하냐. 그때 맹자가 예를 드는 게 자산의 예예요. 황 선생은 기억나시죠? 어떤 어부가 큰 물고기를 잡아서 자산에게 진상을 했어요. 드시라고. 근데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이 야 이거 먹기가 아깝다. 저기 연못에다 풀어줘라. 그래서 이제 연못지기를 한테 시켜서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연못지기가 와서 풀어 거짓말하니 자기가 해를 쳐먹고서는 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냐면 처음에 물에 놔도 이 맹자에 그대로 나와요. 자산 검색하면 이 스토리가 나올 겁니다. 처음에는 누구처럼 어리버리 하더니 조금 있다 활기차게 멀리 갔습니다. 의기양양해서.
그러니까 자산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할 곳을 갔구나. 유명한 얘기예요. 제가 할 곳을 갔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맹자가 이 예를 든 거는 무슨 얘기예요? 자산도 전혀 몰랐겠어요. 확인하려면 얼마인지 확인하겠죠. 근데 물고기 한 마리 가지고 자기 그 연못지기를 처벌하지 않은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김진 선생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맹자의 변명이. 공감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원문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명문장, 예, 요거 안 선생이 크게 읽어요. 짧으니까. 요 좌시에 나오는 명언 중에 하나예요. 문장지대 소경중언 솥의 무게를 묻는다는 말로 어떤 직위에 있는 인물의 자격을 묻고 퇴임을 압박한다는 뜻이다. 주나라 왕실에는 왕위의 상징으로서 솥이 대대로 전해졌다. 주 왕실의 권위가 약해졌을 때 천하라 장왕이 두 솥의 무게와 크기와 무게를 묻는 일에서 유래한 말이다. 예, 지동 요게 고사로는 문정이에요. 문정. 이 정이라는 건 뭐예요? 산발이 솥이거든요. 향로로 같은 쓰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쇠가 귀했으니까 종이 없었던 시절에 뭐예요? 국가의 왕의 계보라든가 중요한 내용을 여기다가 새겨서 주조를 하잖아요. 이게 정이에요, 정. 글자도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나라의 보물을 상징하는 게 정이에요. 그러니까 외교 관계에서도 그 나라에 가서 당신네 나라 정 좀 보자 그러는 건 외교 결례야. 근데 거꾸로 말하면 당당하게 본다는 건 상대국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정 이 두 글자 고사성어 나중에 핸드폰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식지동 이거는 저기 예 읽으세요. 당나라의 공자 자손은 특이한 버릇이 있었으니 식지가 움직이면 반드시 맛있는 음식 먹을 일이 생겼다고 한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것 또는 물질에 대한 욕망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식지가 움직인다는 표현을 하게 되었다. 예 저기 조리사 황수임 선생님 또 저기 고추장이나 된장 맛볼 때 어느 손가락으로 찍어 먹습니까? 내가 몰라서 물어요. 아, 마, if 만일 아, 다른 게 없다면 어떻게 찍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말이 안 통한다. 김민진 선생은 새끼손가락이 그렇죠. 옛날 어른들 왜 많이들 이렇게 찍어 먹지 않나? 그렇죠. 그런데 아니 내가 왜 물어봤냐면 두 번째 손가락이 식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두 번째 손가락으로 찍어 먹었나 봐. 그 특이하죠? 두 번째 엄지 식지 검지가 식지예요. 예, 검지가 식지라고. 식지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야. 그리고 아까 건너뛴 거 중이가 약속한 거 이게 나중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삼사를 양보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도와주면 여기 삼사 일사가 삼십리예요. 삼십리가 일사라는 건 뭐냐면 이 군이 행군할 때 삼십리마다 한번 수경을 했다라고 해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고사서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잘 안 보이죠? 제가 써놨는데 PRP자입니다. 예, 써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당신네 나라와 노나라와 맞짱을 뜨게 된다면 제가 일단은 30리, 90리를 3사 이렇게 해서 P34예요. 요게 수고예요. P34 꼭 알아두세요. 예. 30리를 양보하겠다. 이 얘기를 듣고 신뢰를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위기에 몰렸을 때는 어떤 양보를 하시겠습니까? 예, 뭐 이 첫 시간은 이걸로 하고요. 5분 정도, 10분 쉴까요? 5분 쉴까요? 저는 줌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꺼도 돼요. 24시간 연속 녹화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어제 자꾸 끊겼잖아.